자, 또 화면 보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제가 태그를 좀 적었어요. 서브젝트 태그가 있고요. 컨텐츠 태그가 있죠. 얘도 서브젝트 태그겠죠? 우리 이름이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제가 뭘 작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배우고 스타일리스트고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자면, 자, 지금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 중괄호가 열렸고요. 중괄호가 닫혔죠.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대충 봐도 컬러, 색깔이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겠죠? 골드,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겠죠? 20픽셀, 픽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위인데 이거는 좀 더 뒤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것만 봤을 때 그럼 색깔이 빨갛고 배경색이 노랗고 글자 크기가 조금 커진 녀석은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CSS를 작성을 했을 때 이 CSS 자체가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고 이 하나가 한 명의 스타일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스타일리스트다. 그러면 얘는 이 CSS 안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있는 거죠.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고가 두 번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이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서브젝트라고 하는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브젝트 배우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같은 태그를 사용했다고 한 명의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라고 하는 자기소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가 하나 있는 거고, 반갑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들이 둘 다 서브젝트 배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타일리스트는 두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한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 배우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배우는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명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우 이름으로 찾아가려고 했을 때 스타일리스트가 동시에 여러 명의 배우를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는 것과 아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는 거, 닫는 거, 그리고 열고 슬래시 하나, 닫는 거, 이렇게가 일반적인 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는 여는 태그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닫는 태그라고 합니다. 왜 열고 닫는 거냐면 얘가 열리고 나서 내가 이 태그로 감쌀 텍스트를 넣은 거고요. 그 텍스트를 닫아줄, 이 태그는 여기까지야 라고 닫아주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열고 닫는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이 녀석들을 이제 엘리먼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트, 배우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라고 표현했던 그 녀석이랑 이 엘리먼트가 같은 말이다. 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얘는 태그가 두 개예요.
태그의 개수는 2개고 하나의 엘리먼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태그는 총 몇 개예요? 6개죠? 여는 거 3개, 닫는 거 3개 있으니까 6개. 배우는 몇 명? 3명. 그러면 엘리먼트도 당연히 3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그 한 쌍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인데, 왜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얘는 이게 끝이에요, 태그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으로 보면 얘는 여는 태그밖에 없는 거죠. 닫는 태그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된 슬래시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여는 태그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배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배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더 뒤로 넘어가면 이런 녀석들처럼 생겼는데 엘리먼트로 인정을 받는 녀석도 있어요. 그건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 뭐 일반적으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엘리먼트라고 볼 수 없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자,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얘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고 있어요? 2명을 찾아가고 있었죠? 얘는 1명 찾아가고 있었죠? 얘는요? 3명을 다 찾아갔죠? 서브젝트 배우랑 컨텐츠 배우 둘 다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서브젝트 배우가 2명이었으니까 3명을 다 찾아갔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글자색이 초록색이죠. 얘가 초록색이죠. 그럼 지금 얘랑 이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랑 이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랑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얘는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얘한테 졌을 뿐이에요. 뭘 졌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자,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브젝트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해 라고 해서 얘가 둘을 찾아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컨텐츠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해 라고 해서 얘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꾸며놨죠. 시키는 대로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 둘 다 찾아가서 이걸로 덧칠해 라고 한 거예요. 왜 덧칠이에요? 똑같은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덧칠해 라고 했어요. 그럼 덧칠을 하면 누구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 칠한 거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얘가 혼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배경 색깔이라던가 글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일을 하고 있죠. 진짜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화장을 이쁘게 다 시켜놨어요. 얘는 뭐 눈화장이고 코화장이고 입술 화장이고 다 해놨어요. 얘는 이제 눈화장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감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황상 야, 저거 배우 3명 가가지고 눈화장 좀 다 바꿔봐. 다 바꿨어요. 그럼 얘밖에 안 남죠. 이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그럼 이 사이에 있다면, 여기에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한다면, 이걸 지금 일부러 적용을 못하게끔 에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적용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일을 할까요?
컨텐츠 배우를 찾아가서 블루로 바꿔라고 하는 애가 일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순서로 따져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순서상으로 보면 얘가 먼저 일을 했고 그 다음 얘가 했고 얘가 했으니까 서브젝트 배우에 관련된 부분은 얘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리는 어디에도 없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순서는 아니다. 다만 동일한 등급의 입장일 때는 그때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CSS 코드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거는 뭐 차근차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긴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리고 이거 안 알려드렸구나. 제가 태그를 작성할 때 여는 태그, 여는 꺽쇠, 그리고 뭐 타이틀 닫고 다시 열고 슬래시 입력하고 닫고 이렇게 안 쳤죠 그동안. 타이핑 이런 식으로 안 했죠. 자, 타이틀 내가 태그 이름으로 지정하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탭을 누르면 태그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존재하는 태그여도 존재하지 않는 태그여도 동일합니다. 자, 이런 거 태그 당연히 없겠죠. 근데 탭 누르면 만들어줘요. 이런 거 하려고 오토 컴플리트 킨 거예요 우리가. 자동 완성.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 태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블럭 씌워서 입력하면 같이 바뀌어요. 앞뒤가.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자, 앞에는 입력을 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에 걸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꺽쇠 열고 슬래시 한 다음에 엔터 치면 돼요. 그냥 알아서 짝을 찾아서 닫아줍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들을 순수 타이핑을 다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만큼을 똑같이 한번 여기 밑에다가 쳐볼게요. 자, 일단 서브젝트 배우 찾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써야 돼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열었더니 닫히는 것까지 생겼죠? 바로 엔터를 한번 칩니다. 가독성은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컬러 레드 이건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 좀 길죠? 금방 입력했죠? 자, 이거는 뭐냐? 압축되어 있는 단축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치고 싶은 건 백그라운드 컬러죠. B, G, C 탭 하면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느낌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여기 사이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런 기능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 FZ 탭 하면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이제 하면서 찾아나가는 것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걸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텐데 상황이 돼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혹여나 까먹고 넘어갔는데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디테일하지 않게 잠깐 해보자면 아까 이 픽셀이라고 하는 거 px 픽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픽셀이라는 단어는 뭐죠? 픽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픽셀 단위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뭐 픽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 일종의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20픽셀이면 저도 픽셀이 정확하게 뭐 얼마나 크기를 가지는지는 몰라요. 20픽셀이면 글자가 이 정도 된대요 크기가. 그럼 100픽셀이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중에 하나고요. 이거랑 또 같이 쓸 수 있는 단위가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 REM. 이 REM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그러면 두 배죠. 그 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픽셀과 REM 이 두 개.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BGC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준 녀석을 보면 방금 전에는 여기에 골드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줬었는데 샵 어쩌고가 들어가 있죠. 이 샵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시태그 그 샵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헥사코드예요. 헥스코드. 이거는 컬러 피커로 가자. 자, 구글 같은데 그냥 어떤 곳이든지 간에 컬러 피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색깔을 막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골랐어요. 나 이 색깔 알고 싶어. 여기에 있는 이 헥스라고 하는 녀석, 샵 이후로 6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헥사 코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우리 걸로 가져온 다음에 이 자리에 넣으면 저 색깔이 됩니다. 여기서 봤던 이 색깔. 우리가 색깔을 다룰 때 헥사 코드 그리고 RGB 컬러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RGB는 이쪽에 있죠? RGB는 혹시 아시나요? 색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GB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쓰는 방식은 RGB 괄호 열고 이러면 안 보이겠구나 참.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색깔 입힐 수 있어요. RGB 컬러 사용. RGB는 간단해요. 레드, 그린, 블루를 의미하는 건데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 색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5에 00 하니까 얘는 빨강색인 거예요. 그럼 255가 1로 오고 여기가 0이면 얘는 무슨 색? 초록색. 그린이니까. 마지막에 255가 오고 여기가 0이면 파랑색. 이 세 개의 조합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RGB입니다. 헥사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FFF가 F로 F 6개로 이루어진 게 하얀색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이루어진 게 검은색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의 숫자들이 바뀔수록 여기가 FF 빨강이고요. 여기가 FF 그린이고요. 마지막에 FF 파랑입니다. 그러니까 RGB를 코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색상 당연히 우리 외워서 못 써요. 우리가 필요한 색깔을 꼭 집어내고 싶으면 이런 거 찾아서 그때 복사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제 평상시에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자꾸 골드 뭐 레드 뭐 블루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컬러도 마찬가지고 그냥 색깔 관련된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키워드로 된 색깔도 쓸 수 있고 RGB도 쓸 수 있고 헥사코드도 쓸 수 있고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유용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클립스를 다룰 때 한 줄 삭제가 컨트롤 D였죠.
그 기능 생각보다 코드 짜다 보면 많이 사용되죠. 중요한 기능인데 여기도 컨트롤 D가 돼요. 한 줄 삭제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D가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작업 속도가 능률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는 제가 지금 여기를 커서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컨트롤 X 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복사된 거예요.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X를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커서만 위치시킨 다음에 컨트롤 X를 하면 그 줄을 잘라내기 한 거예요. 컨트롤 D는 삭제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런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좀 있다. 많이 알고 쓰면 좋다. 상황이 나왔을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간단한 사용법 정도는 알아봤고요. 자, 제가 태그를 8개 적었어요. 4개의 엘리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4개의 태그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할, 기능 똑같아요. 아니다, 역할만 조금 달라요. 역할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특징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얘는 거의 안 쓰고요. 요거 3개를 그나마 좀 써요. 그 많은 태그들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게 많지 않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녀석들은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거의 100가지 태그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아니 100가지 태그가 아니라 태그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통 한 7, 80개는 얘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얘로 해요. 그리고 얘는 간간히 사용, 얘도 간간히 사용,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가장 많이 씁니다, 얘를. 자, 역할과 목적은 간단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굳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 뭔가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얘는 이제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나누다. 구역을 나눴다, 영역을 나눴다의 개념인 거고, 얘는 그 구역 나눈 거를 좀 더 큰 덩어리로 아예 하나의 섹션 파트를 정했다 정도의 느낌인 거고, 얘는 내비게이션을 압축해 놓은 그런 의미인데 보통 이제 메뉴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쓴다고 하면.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얘만 써도 돼요. 그리고 이런 아티클은 이제 본문 컨텐츠 같은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얘 빼고 이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어차피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잘 알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딱히 없어요. 자, 태그 중에선 이 3가지 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CSS에서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플롯, 포지션, 플렉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스타일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일을 좀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DIV 배우 한 명을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화면이 그려졌죠? 자, 이 상황일 때 이 녀석들
백그라운드 컬러, with, hate 이런 애들이 다 스타일 속성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스타일 속성입니다. 이 속성의 값을 정해주는 거고요. 콜론 뒤에. 이 녀석들은 다 스타일 속성이에요. 속성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속성이 이렇게 4가지 정도. 근데 얘는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배우를 찾아가라 라고 했던 이 녀석. 어떤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할지 선택한다 그래서 보통 선택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녀석.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닫기 전에, 중괄호 열기 전에 오는 것. 어떤 배우를 찾아갈 건데? 라고 명시해주는 부분. 선택자라고 보통 하고요. 검색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셀렉터라고 하기도 해요. 비슷한 다 의미니까. 제가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알아볼 건데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뭐 하나를 올릴 겁니다. 자,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들어가 보시고 떴죠? 자, 이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이해를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보세요. 일단 뭐라고 쓰여져 있나. 자, 다시 볼게요. 읽어보셨을 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처음 보신 분들은 당연히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왜 쉬프트가? 자, 제가 태그를 하나, 엘리먼트를 하나, 배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스타일리스트를 지정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빨강으로 해 라고 명령을 했어요. 화면에 안 나왔죠? 얘는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 나타나지 못할 뿐이에요. 왜 못 나타나냐? 얘는 높이가 없어요. 이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에 따라서 높이가 없는지, 너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가 뭐 텍스트라든가 뭐라도 하나 입력을 하면 이 글자를 감쌀 만큼의 최소한 높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화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글자를 감쌀 만큼의 높이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색깔 바꿀게요. 글자를 감쌀 만큼의 높이가 생겼다고 해서 실제로 높이는 딱 그 정도만 생겼죠. 근데 너비는 어때요? 이거 지금 화면 끝까지 간 거 아닌가요? 이거 실제로 늘어나면 늘어나요.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고. 자, 이거 방금 전에 읽으신 거에서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이게 높이가 없다란 얘기고요. 기본 높이가.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이게 방금 본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블록이라는 녀석과 플렉스라는 녀석이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 div라고 하는 이 태그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져요. 컨텐츠가 없어지면 높이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최소한으로 감쌀 만큼의 높이가 생겨나는 개념이었는데 높이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못 그리다가 여기다가 높이를 만약에 줬대요. 이 헤이시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은 높이입니다. 100 픽셀만큼 줬더니 100 픽셀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이게 블럭의 기본이에요. 이러면 이제 높이가 생겼으니까 컨텐츠가 생겼다고 해도 얘를 최소한으로 감쌀 만큼의 높이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높이만큼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를 막 이렇게 줘요. 지금 A라는 텍스트가 이 노란색 상자를 벗어났죠. 노란색 그 박스를. 얘는 실제로 벗어난 걸까요? 이 A라는 글자가 이거 블로그 씌워서 보여드렸네. A라는 글자가 얘를 벗어난 게 아니라 벗어나진 않았는데 안에 들어있긴 한데 얘가 더 커서 삐져나온 거예요. 왜냐면 얘도 사이즈가 있고 얘도 사이즈가 정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높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거 주석인데 없애면 최소한으로 얘를 감쌀 만큼 커져야 되니까 높이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의 높이는 이만큼이었으니까. 근데 좀 웃기죠? 최소한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너무 헝해요. 이거는 글자라서 그래요. 이 A라는 텍스트는 텍스트일 뿐이라 그랬죠. 실제로 태그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이런 텍스트들, 글자들은 다 약간씩의 여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글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본 게 이 블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록은 블록화라고 하고 있어요.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자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글자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라인 블록, 인라인, 인라인 플렉스 이런 녀석을 사용하면 글자 취급을 받는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글자니까 생기는 그 약간의 여백이 얘네한테도 있습니다. 글자라서 일단은 그렇고요. 블록 요소의 특징.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섹션이라고 하는 녀석도 div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콘텐츠가 없으면 높이가 없어서 사라지고요. 콘텐츠가 있으면 높이가 있으니까 이만큼 생겨나고요. 그럼 이 높이를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다가도 준다면 얘네들은 높이를 가져요. 얘랑 얘의 디스플레이는 서로 같아요. 둘 다 블록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내비, 제가 말씀드린 3개 중에 2개 보여드렸고 하나 남았죠? 얘도 동일해요. 디스플레이는 셋 다 블록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특징이 똑같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같으니까. 자, 이게 블록 요소의 특징. 다음 인라인 블록을 한번 볼 건데, 제가 이 녀석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줄 거예요. div한테. 얘가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고 했죠.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는 얘기가 이 블록이라는 스타일 속성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블록 요소다 라고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생략되어 있는 걸 진짜로 썼다고 값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고, 이제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기본으로 들어있던 애가 바뀐 거니까 이제 바뀐 애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네, 너비가 최소화됐죠. 얼만큼? 컨텐츠를 가릴 만큼, 컨텐츠를 딱 감쌀 만큼. 그 특징이 여기 적혀 있죠.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건 얘나 동일해요. 근데 얘는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요. 얘는 넓어지고요. 차이가 좀 있겠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자, 얘네들을 둘 다 디스플레이가 현재 블록입니다. 제가 준 게 없으니까. 분명히 너비를 최대화하고 있었죠. 근데 너비를 줬어요. width라고 하는 너비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했는데 그랬더니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얘는 왜 위로 안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블록 요소는 공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한 줄을 혼자 써요. 자기 옆으로 누가 못 와요. 왜? 이 한 줄 내 거니까. 너비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생겨도 내 거니까 안 돼요. 이게 블록 요소의 특징. 그리고 아까처럼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다. 얘는 너비가 최소화가 됐죠? 근데 여기도 이제 너비를 준다라고 하면 크기는 똑같이 보일 텐데 이러고 이 인라인 블록이라는 요소를 얘한테도 주면 얘는 올라갔죠. 인라인 블록은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온다. 최대한 여러 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 줄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줄어들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건 무슨 특징이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같은 겁니다. 글자도 옆으로 쭉 가다가 더 이상 공간이 없으면 내려가죠. 이거 줄을 제가 엔터 쳐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간이 생겨나면 올라가죠.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라인 블럭 이 녀석들의 특징, 본질이 글자화라는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글자가 가지는 특징도 가지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자라서 생기는 그 약간의 여백,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여백을 우린 지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진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글자라서 생기는 그 불필요한 여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근데 여기 분명히 여백이 있긴 합니다. 이 여백은 뭘까요? 이건 뭘까요? 얘는 태그의 줄바꿈 때문에 생겨난 여백이에요. 여기가 붙으니까 붙었죠. 근데 우리 코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가독성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백을 우리는 두고 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백들도 우리가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죠. 컨트롤하는 방법은 좀 더 뒤에 배우시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응? 졌는데 대비? 왜 저렇게 됐지? 뭔가 뭐야 됐잖아. 아 참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다가 뭔가 입력만 하면 시간 좀 지나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 연습장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헤비어라는 곳에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얘가 있어요. 얘가 켜져 있으면 여기에 코드를 작성했을 때 약간 변화가 생기면 이 오른쪽 하단에 뱅글뱅글 돌아요 살짝. 그리고 바로 적용시켜줘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끄면 여기 런 버튼이 생겨요. 그럼 내가 뭔가 변경사항을 만들고 나서 이런 거 없애고 나서 런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돼요. 이렇게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얘한테만 섹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초록색 배우한테만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빼볼게요. 자, 지금 얘는 인라인 블럭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오려고 하는 애고요.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고 얘도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야 되죠. 근데 왜 다 한 줄 혼자 쓰고 있어요? 얘는 한 줄에 여러 개 나와도 되고 얘도 되는데 왜 못 올라갔어요? 얘는 당연히 한 줄 혼자니까 못 올라간다 쳐도 얘는 왜 못 올라갔을까요? 이게 얘가 한 줄 혼자 쓴다라는 게 이만큼의 영역을 지금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힌 거예요. 뚫고 갈 수가 없어서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얘를 컨트롤하고 싶어서 얘한테 뭔가를 줬을 때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TML과 CSS를 다룰 때는 항상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다뤄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쳐먹고 싶은 거, 고치고 싶은 애 하나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얘만 막 뭔가를 고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바뀔 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꼬여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이런 느낌. 그럼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에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블럭 그리고 인라인 얘를 밀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뭐 인라인 플렉스고 그냥 플렉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얘네 둘은 빼고 이거 두 개는 논외로 치고 디스플레이의 스타일 속성 값에는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블럭 우리가 방금 공부했죠? 인라인 블럭 공부했죠? 인라인 아직 안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써있긴 해요. 인라인이라는 녀석이. 근데 이거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얘는 무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논은 뭐냐? 그냥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겠다. 논은 없애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가려줍니다. 사라져요. 이런 걸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굳이 가리는데 이런 걸 써야 돼? 그냥 없애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없애면 뭘 못하냐면요. 여기가 이런 게 없나? 여기 있다. 자, 제가 이거 누르면 나오죠? 이거 못해요. 저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거 안 쓰면 이런 거 못해요. 저 논이 지금 이거 눌렀을 때 나오는 이만큼의 내용이 화면 구성이 실제로 코드로 존재하는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논이라고 되어 있어서 화면에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누르는 상황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디스플레이 논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러면 화면에 이제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이 필요한 거예요. 화면 구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어렵지 않죠? 블럭의 특징 인라인은 지금 안 하기로 했으니까 논은 그냥 가리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고 이거 두 개만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일단은 나중엔 좀 더 다양해지겠지만 블럭이냐 인라인 블럭이냐 이 태그가 가진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냐 따져보고 얘가 블럭이면 그래서 너비가 최대화 되겠네 높이는 없겠네 그리고 한 줄을 혼자 쓰겠네 이런 거 인라인 블럭이면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화 되겠네 근데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겠네 이런 거 이 두 가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리를 일단 하고요. 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